트럼프는 미국 군대가 이란 남부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공격한 후 이란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미국과 관련된 선박과 드론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겨냥한 공격이 있었다고 여겨진 후 워싱턴은 대응했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격추되었다는 이란의 선전을 부인했고 반다라바스, 부셰르, 젬의 민감한 지점들에 대한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장면은 단순합니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의 도발 하나하나를 이용해 압박을 강화하고 혁명 수비대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테헤란이 실질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섰을까요? 어떻게 혁명 수비대가 이란 남부에서 표적이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반다라바스 공항 근처에서 미국의 행동에 대응해 미국과 연관된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힌 이후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란 측 입장은 타스님 통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 통신사는 정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만약 워싱턴이 공격을 반복할 경우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자국 군대가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추가 공격을 준비 중이던 반다라바스의 통제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충돌은 이란 남부에서의 직접적인 힘겨루기로 변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지점은 부셰르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미국의 항공기가 잔 지역에서 격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지사 마수드 탕게스타니는 폭발음이 적대적인 항공기에 대한 방공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를 선전의 승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미국의 어떤 항공기도 격추되지 않았으며 모든 항공자산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테헤란은 정치적 공포에 휩싸입니다. 정권은 승리를 선언하지만 반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힘의 서사는 곧 불안의 신호로 바뀝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혁명 수비대의 성급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은 무질서한 반응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전쟁이 테헤란이 내부 세력을 외부의 적에 맞서 단합하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워싱턴은 대응하되 이란에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개적 충돌은 테헤란의 내부 결속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정권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해협을 건너려던 4척의 선박에 경고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한 공식 입장은 해당 선박들이 보안군이 요구한 사전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쿠웨이트도 이번 위기 중심에 섰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쿠웨이트군이 미국의 대규모 기지가 위치한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 정권이 해상만 겨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위해 방공망, 외교적 대응, 군사적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비난은 이번 도발이 미국의 아랍 동맹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더 강경한 지역적 대응의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약한 합의를 받아들이면 이란 정권은 승리한 저항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만약 그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공격에 나선다면 혁명 수비대는 오히려 그 패배를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협상을 계속 이어가지만 테헤란에 정치적 승리를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연장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접촉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와 트럼프, 호르무즈, 최종 승인은 여전히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대화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허용은 없습니다. JD 벤스의 발언은 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는 응하지만 보여주기식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테헤란은 봉쇄를 해제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경제적 여지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워싱턴은 항해의 안전, 군사적 자제,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원합니다. 이 분쟁은 부셰라나 반다라바스 총격전만이 아니라 위기의 최종 대가를 누가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성명수비대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정권 자체의 행동이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부서는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부서는 합의를 부인하며 또 다른 부서는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또 다른 부서는 항공기 격추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중앙사령부가 반박합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정권이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군부는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협상가들은 포위를 완화하고 싶어하며 선전 담당자들은 승리를 선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드론이 격추되고 통제소가 타격을 입으며 미사일이 요격되고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벌어진 이번 위기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그 순간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이용해 혁명명 수비대의 논리를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가 이번 충돌의 중심이 된 이유는 이곳에 군사 항구, 해상 경로, 혁명 수비대 기지, 그리고 전략적 시설과 가까운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해군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셰르와 잠은 폭발, 방공,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음을 미국에 대한 승리로 바꾸려는 정권의 시도 때문에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은 트럼프가 테헤란의 진짜 용기를 시험하는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강당에서 하는 연설이 아니라 압박, 레이더, 드론, 미사일, 그리고 정치적 결정입니다. 5월 초 시작된 미국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 재개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현재 상황 설명에 도움됩니다. 그 작전에서 미국은 이란의 소형 선박을 파괴하고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으며 선박, 헬리콥터, 항공기, 수중전력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해상교통을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가는 위기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는 이제 어떤 도발도 즉각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용해 우위에서 협상합니다. 위기가 단순해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이 이미 누적된 대가를 안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항해는 어려움을 겪고 내부 세력들은 메시지 주도권을 두고 다투며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을 초강대국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워싱턴이 부인하는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국가 선전에 의존합니다. 이란이 거짓 승리를 주장할 때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신뢰할 만한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근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정치적 선택에 발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이익이 보인다면 휴전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혁명수비대가 혼란 속에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신속한 완화를 원합니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약속을 원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